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노후 공격기인 A4AR의 후계기를 놓고 러시아의 미그-35와 중국의 JF-17을 놓고 경합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영국이 JF-17 전투기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을 저지할 수도 있다고 디펜스 월드지는 5월 14일에 보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노후한 전투기인 A4AR 파이팅 호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FA-50 경전투기를 8대에서 1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아르헨티나의 FA-50 도입은 무기한 연기돼 당분간은 A4AR을 수리해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A4AR은 미 해병대가 사용하던 A4M을 록히드 마틴이 업그레이드한 기체입니다. 그리고 A4AR에 탑재된 항공전자는 F-16AB 블럭 15와 비슷한 성능의 것을 채택했으나 성능이 다운그레이드 되었으며 1997년에 기체 통합 작업이 완료되어 아르헨티나 공군에 정식적으로 인도된 기체입니다. A4AR이 아르헨티나 공군에 인도된 후에도 몇 번이나 후계기 도입이 이슈가 되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A4AR 운용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사출 좌석에 포함된 로켓 모터의 품질 보증 기한이 만료되어 A4AR의 비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스페어 부품의 부족이나 기체 구조의 문제 등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비행 가능한 기체는 4대에서 5대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한국과의 협상이 중단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 FA-50 도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한국 측과 FA-50 도입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11월에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영국의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FA-50을 수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로는 FA-50에 탑재되어 있는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 등 6개의 주요 부품이 영국의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FA-50의 수출이 좌절된 것입니다. 당초 예상은 2017년 내에 5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FA-50 12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의 56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금리 대출 등 아르헨티나의 FA-50 구매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 계획도 위험 부담 때문에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는 A4AR 등 자국의 노후 전투기를 FA-50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을 접지 않았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물밑 협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렉산드로 로시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은 제국적 오만함의 발로라며 영국을 비난했고 우리나라의 카이도 앞으로 수출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영국의 계속된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A4AR의 후계기로서 러시아의 미그-35 12대 도입에 대한 견적을 공식적으로 의뢰했으나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어 중국은 항공 관련 제품의 수출 창구 역할을 하는 중국 국립항공기 수출입공사 수장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A4AR의 후계기로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F-17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 개발한 싱글엔진의 4세대 전투기이며 여러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완성된 최신 JF-17 블럭 3에는 중국 공군의 J-20이나 J-11B에 사용된 기술이 다수 도입되어 서방 세계의 4.5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중국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JF-17에는 J-20에 사용되는 것보다 커진 홀로그래픽 광각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통합형 대형 조종석 디스플레이, 그리고 J-10과 J-16에 탑재된 적외선 수색 추적 시스템과 미사일 경보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또한 새로 개발된 A사 레이더와 러시아제 RD-93보다 추력이 향상된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JF-17 블럭 3는 조종사의 상황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전투 효율이 현격히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JF-17 블럭 3는 민간 기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JF-17 블럭 3의 수출 가격은 3,100만 달러 정도이며 블럭 2는 2,500만 달러 정도로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가 4,240만 달러, 그리고 러시아의 미그-35가 4,50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JF-17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한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미그-35는 RD-33 엔진 2기가 발생시키는 추력 덕분에
싱글 엔진의 JF-17보다 가속력이나 페이로드와 같은 기본 성능에서 우수하여 도입 비용 이외의 부분에서 두 대를 비교하면 JF-17이 아니라 미그 35에 손을 들어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런 JF-17 전투기를 단좌식 17대와 복좌식 2대 총 19대를 아르헨티나에 제안했고,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JF-17 19대와 러시아의 미그 35 12대를 놓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디펜스 월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의 FA-50처럼 아르헨티나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세워 중국의 JF-17 전투기에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사출 좌석 수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JF-17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뜻인데,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출 좌석을 국산화했으며 따라서 영국의 금수 조치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제 사출 좌석에 의존하다 자국산 사출 좌석인 HTY 시리즈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Q5나 J7 이후 중국 전투기들은 대부분 HTY 시리즈의 사출 좌석을 장착하고 있어 JF-17의 사출 좌석을 HTY로 대체하는 것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JF-17 전투기에 중국산 HTY 시리즈가 아닌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인 PK-16L을 채용했는가 하면, 중국이 파키스탄에 수출한 Q5 및 J5에 탑재된 중국산 사출 좌석이 수차례 긴급 사출에 실패하자 파키스탄은 이 비행기의 사출 좌석을 마틴 베이커사의 MK-10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도 중국산 HTY-7과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M16 중 어느 쪽을 장착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파키스탄 측의 의견대로 JF-17 전투기에는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MK-16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파키스탄 공군용 JF-17의 기체에는 마틴 베이커사의 PK-16L이 장착되어 있지만 이것을 아르헨티나에 수출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FA-50의 수출 실패를 중국 측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HTY-7으로 교체된 JF-17을 제안하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을 그대로 장착한 오리지널 JF-17을 중국이 수출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영국의 금수 조치를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먼저 수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JF-17 전투기에 사출 좌석 이외에 영국제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의 FA-50 이외에 F-16이나 그리펜의 아르헨티나 수출 때도 영국제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저지해왔으므로 JF-17 전투기에도 사출 좌석 이외에 영국제 부품이 포함되어 중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FA-50이나 미국의 F-16 및 그리펜의 사례처럼 아르헨티나로의 수출은 좌절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방 기업이 제조하는 부품을 탑재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제 전투기가 유일한 선택사항이 되어버려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의 미그 35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JF-17 전투기에 사출 좌석 이외에 영국제 부품이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영국의 제재는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 이외의 부품이 JF-17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